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대선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나요? 저는 아까 오후 4시쯤에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투표장에 저는 줄이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줄이 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너무나 가자마자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긴 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한산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 들려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그 편의점 사장님한테 투표하셨냐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장님은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과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다 사전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사실 이 사전 투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때도 그 사전투표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그 투표용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왔었는데, 아니, 5년이 지났는데, 아니, 여전히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도대체 사전투표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있으면 어떻게 그 투표용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저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뉴스에 지금 거론이 되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빙의 승부라고 해서 그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전투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은, 이거 진짜 좀, 잡음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이제 대선이 끝났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죠. 이제 오늘 대선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 대선과 관련된 뭔가 이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근데 딱히 ESG를 대선과 연결시켜가지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ESG 관련 뉴스들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신성통상과 관련된 뉴스예요. 아마 신성통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탑10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죠? 이 탑10,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의류 브랜드, 특히 SPA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SPA 브랜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니클로 아세요? 일본의 유니클로와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쫓아가는 그러한 좀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좀 저가, 좀 저렴한 한마디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저렴한 디자인의 옷을 두고 SPA 브랜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탑10이 우리나라의 SPA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PA 브랜드가 스파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오 탑10. 이 스파오라는 브랜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 회사가 바로 이랜드예요. 주식회사 이랜드. 자, 그리고 이 탑10은 바로 신성통상이 탑10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성통상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SPA 브랜드가 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신성통상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초반에 신성통상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좀 꽤 이익을 보고 제가 팔았던 경험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신성통상이 효성 TNC와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효성 TNC는 또 무엇으로 유명하죠? 스판텍스로도 유명하지만 또 대표적인 마이판 리젠이라는 이
폐어망에서 추출한 나일론 원사, 소재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이 효성 TNC에서 개발한 마이판 리젠을 가져다가 친환경 소재 의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성통상 역시 이제 효성 TNC가 개발한 마이판 리젠이라는 그 친환경 소재 원사를 이제 가져다가 뭔가 친환경 의류 제품을 만들기로 이렇게 MOU를 맺은 겁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이 대우건설이요, 해외 파키스탄에 건설한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이름이 바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으로 첫 수익을 얻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대우건설이 이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 이 카슈미르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접전 지역이죠. 근데 이 카슈미르 지역에 파트린느라는 그러한 그 수력발전소를 건설을 했는데, 이 수력발전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발급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작년에 무려 12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해요. 와, 아니 뭔 대우건설이 이런 탄소 배출권 사업까지 할 줄 알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얻은 수익이 126억 원이라고 해요. 이 수력발전소는 파키스탄 현지의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대우건설이 20%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이제 수력 발전을 했던 그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 해가지고 41만 8천 톤의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해외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그 발전량을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맞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녹색 경제, 또 그린 이코노미, 또는 뭐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이 어떤 과정에서 ESG 경영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이게 탄소 배출권으로도 인정을 받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가 주택 건설이나 뭐 해외 플랜트 건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거둬들였던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은 이제 이 탄소 배출권으로 발전소를 설립해주고 또는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하고, 야, 이게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마 이 건설사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 탄소 중립 시대의 ESG 경영 사업의 하나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서 이 해외의 수력 발전이나 뭐 이제 이러한 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좀 건설해주고 지분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수익을 얻는 그러한 비즈니스로 앞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이틀 전에 3월 7일에 방송할 때 제가 이 포스코 케미칼이 전라남도 광양시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배터리의 전구체를 생산하기로, 그래서 착공을 해서 2023년까지는 이제 자체 60% 이상의 그 전구체 생산률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국산화 비율을 높이겠다. 그런 뉴스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나온 소식이 더 또 놀라워요. 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와 함께 양극재 합작 공장을 캐나다의 퀘벡주에 설립하기로 그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하루 걸려가지고 이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양극재, 전구체, 뭐 음극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를 이게 지금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 공급망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북미권,
이 북미권의 이제 특히 이제 캐나다의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을 설립을 함으로써 북미권의 배터리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이제 체계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제너럴 모터스와 포스코 케미칼이 2023년부터 1단계로 4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퀘벡주에 그 배터리 공장을, 양극재 공장을 세운 다음에 GM의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그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캐나다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규모가 크고 또 그게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 북미권의 이제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나다의 퀘벡주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금호석유화학이에요. 금호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그 금호석유화학이 1,500억 규모의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주당, 보통주, 우선주 해가지고 주당 10,000원, 그 작년 대비해가지고 2배를 더 주기로, 역대급 배당을 주기로 해서 지금 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45대 주주정기총회에서 이것을 이제 확정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도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ESG 경영 가운데 특히 G, 그러니까 회사가 거둬들인 수익을 주주들과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번 만큼 배당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우리 회사의 주가를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역대급 배당을 준다라는 그 소식도 SK도 그랬고, 삼양사, ESG 뉴스 브리핑에서 몇몇 기업들을 소개하는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이게 동학개미들이죠. 이 소액 주주들의 입김이 이제 커진 거죠. 이제 소액 주주들의 입김이 커지니까, 나름의 이제 주가 방어도 하고, 그러면서 자사주도 소각을 하면서 이 주주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좀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요, GS 에너지예요. GS 에너지는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GS 칼텍스의 지주 회사입니다. GS 칼텍스의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GS 에너지가 미국의 수소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미국의 수소 센서 제조업체라고 해서 H2 스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GS 에너지가 청정 수소 확대를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H2 스캔 주식의 5%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GS 칼텍스 또는 GS 에너지도 이 한마디로 수소 생태계에서 이 수소 사업을 좀 확대하려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GS 에너지가 지금 계속 수소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작년 11월 정도에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개발하는 대규모 그 분류수소, 분류수소 또는 분류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분류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착공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뉴스를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인천시하고 그 분류수소 관련한 어떤 그 생산 인프라를, 인천시의 그런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같이 확충하기로 해서 또 그것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GS 에너지가 한마디로 GS 칼텍스가 이제 정유회사 아닙니까? 이 정유회사가 지금 이제 수소를 정제해서 그것을 마진을 먹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녹색 경제로 나아가는 또 ESG 경영을 해야 하니까 지금 이 정유업체들도 발빠르게 지금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먹거리가 될 만한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소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수소에너지는 이거를 저장하고 운송할 때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적인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루 암모니아라고 해서 암모니아를 따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설립을 하고, 어쨌든 가장 목적은 이 블루 암모니아는 또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수소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러니까 이제 청정 수소 사업을 할 때 뭐 이제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게 다 지금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GS 에너지는 일단은 암모니아 쪽, 블루 암모니아 쪽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운송이 힘든 수소를 이제 좀 그 운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암모니아 공장을 설립해서 이제 수소 사업을 좀 확대하려는 그러한 친환경 수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이따가 대선 결과를 우리가 봐야겠죠? 오늘 밤은 아마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내일 또 여러분께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